하늘로 띄우는 뒤늦은 편지. 18년 전 과학보다 정확했던 그분의 예언. 세종시의 윤종수 씨는 새벽녘 침대에서 번쩍 눈을 떴다. 고난잠은 온데간데 없고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옆 협탁에 램프를 켜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회한과 경외감이 교차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윤종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다가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다 말고 일어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8년 전 속초 바닷가.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는 속초의 한 해변. 사진 촬영의 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젊은 시절의 윤 씨는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으며 셔터를 눌렀다. 그때 그의 시선은 한 노인에게 닿았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던 바로 지암 총재님이었다. 어쩐지 모르게 시선을 끄는 그의 인자한 모습에 윤 씨는 잊고 있던 렌즈를 잠시 내리고 그를 바라봤다. 그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될 줄 알았을까? 총재님을 처음 뵌 건 약 찾아뵙기 2년 전쯤의 속초였나? 사진 촬영에 참석하신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경동시장 근처. 속초에서 만난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 윤 씨는 경동시장 근처에 있는 총재님의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다. 허름하지만 정감이 가는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그곳에서 총재님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인체도를 보며 윤종수 씨의 신체 상태를 짚어주었다. 윤종수 씨, 갑상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총재님의 진단에 윤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얼마 전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떠올렸다. 혈액검사상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했었는데 총재님의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다. 총재님,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수치는 정상이라고 하던데요. 괜찮다고. 윤 씨는 조심스러운 말에도 총재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참 이상하다. 그는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다. 윤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당시 그는 총재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병원의 과학적인 진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윤 씨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갑을 꺼내려다 머뭇거렸고 결국 사례비조차 드리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서 제가 미처 사례비도 몇 푼 드리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랬죠. 2010년 봄. 총재님을 만난 다름의 봄, 3월부터 윤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까러졌다. 봄을 타나보다 라고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벚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에도 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하품을 달고 살았다. 피곤함은 갈수록 심해졌다. 바로 다음해 봄 3월부터 자꾸 피곤하고 깔아지는 게 봄을 타나보다 라고 생각만 하였는데 2010년 6월 가족 회식. 끔찍한 사건은 6월의 어느 날 가족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윤 씨는 맥주를 딱 반 컵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듯 경련을 일으켰고 사지가 축 늘어졌다. 가족들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생전 처음 사지마비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손가락을 쥐는 건 고사하고 손가락 끝만 겨우 까딱거리기밖에 안 되는. 머리는 멀쩡했지만 목 아래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다. 눈만 깜빡일 수 있을 뿐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20여 분 뒤 서서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몸에 힘이 돌아왔다. 윤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사지마비라는 건 말로만 들었지 처음 겪어본 엄청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멀쩡한데 목 아래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아주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2010년 7월
날이 밝자마자 윤 씨는 초췌한 얼굴로 건강관리협회로 달려갔다. 그의 증상을 들은 직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다급하게 말했다. 네? 사지마비요? 바로 초음파실로 가셔야겠습니다. 초음파실에서 검진대에 누운 윤 씨. 의사는 그의 목에 초음파 기기를 대고 검사하다가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큰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당장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윤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대전 보훈병원을 거쳐 7월 윤 씨는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결국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고 양쪽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갑상선암 확진을 판정받고 양쪽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윤 씨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단순 혈액 검사상의 갑상선 수치로는 암 발병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암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죠. 윤 씨는 만연자설했다. 무지했던 자신은 오직 그 수치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총재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그는 뼈아픈 후회를 삼켰다. 현재 수술 후 몇 년이 지나자 윤 씨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 갱년기였다.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천연 호르몬과 인공 호르몬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다. 예전에는 소주 2병을 마셔도 거뜬했던 주량이 이제는 맥주를 소주잔으로 2잔 이상 마시면 수술 직전 겪었던 것과 똑같은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술은 입에도 대지 못한다. 인공 갑상선 호르몬제로만 살다 보니 천연 호르몬의 기능이 절반밖에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70세 노인처럼 여기저기 성한 곳 하나 없는 종합병원이 되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며 우습게 여기지만 인체 대사순환 기능을 총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인공 호르몬제만으로는 100%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양쪽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인공 호르몬제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윤종수 씨는 노트북 화면 속 편지글을 내려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총재님, 이제 와서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총재님의 신통한 능력에 감흡할 따름이고요. 당시에 병원의 혈액검사 결과만 믿고 총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힘겹게 써내려갔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총재님을 신뢰하고 총재님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불쑥 메일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편지는 전송되었다. 윤종수 씨의 얼굴에는 흐련함과 함께 쓸쓸함이 스쳤다. 그는 알지 못한다. 총재님이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밤늦도록 창밖을 바라보는 종수의 뒷모습. 16년 전의 예언과 늦은 깨달음과 그리고 전해지지 않을 편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